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골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요사이 불란서에서 젊은 대통령이 압도적 표로 당선되더니 그를 지지한 새로운 당이 총선에서 또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불란서의 정치는 매우 격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 좌우 대결 정치의 원형이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18세기 말에 프랑스 대혁명 때 좌우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 뒤로 불란서는 좌우 대결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다음에 1830년, 1848년 두 차례 좌우 대결 양상을 띈 혁명이 있었고 1870년에서 71년 사이에는 프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불란서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불란서 군대가 항복을 하고 파리가 프러시아 군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또 좌우 대결이 일어나가지고 이른바 파리 꼼륜이라고 해서 좌파가 파리를 장악하니까 우파는 베르사유에서 정부군을 가지고 파리로 쳐들어와가지고 3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상방간에 3만 명. 그게 이 화려한 파리에서 일어났던 파리 꼼륜입니다. 1871년. 이처럼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불란서는 항상 이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이념 대결은 종교 대결처럼 그렇게 치열합니다. 최근에 비근한 예로 1957, 8년 이 무렵에 불란서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알제리 독립운동이 일어나니까 여기 허용할 거냐 말 거냐로 싸우다가 그때 알제리를 지키던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불란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 국가 위기를 막을 사람은 드골밖에 없다 해서 은퇴했던 드골을 다시 지도자로 불러냅니다. 그때 드골이 요구를 하기를 개헌을 해야 된다. 지금 내각제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자 하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드골의 조건 제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개헌해서 제5공화국이 출범하는데 지금 그 정치체제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알제리 주둔군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던 드골이 알제리를 독립시켜 주려고 하니까 이번엔 또 드골을 지지했던 군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파리로 쳐들어온다고 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냐 마느냐 하다가 결국은 자진해서 해산하는 바람에 끝났습니다. 이 불란서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를 가진 불란서도 좌우 대결을 하니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나라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 좌우 대결은 굉장히 불안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정치는 이 불란서형 정치입니다. 넓게 보면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도 프랑스형 좌우 대결의 또 다른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형 정치, 그것의 사생아가 볼셰비키라면 우리나라도 프랑스형의 좌우 대결 구도로 가서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로 이렇게 격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프랑스를 두 번 구한 사람이 바로 샤를르 드골 정권입니다. 드골은 2차 세계대전 때 국방 차관이었는데 나치 독일에 항복하지 않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망명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명정부가 연합군과 손잡고 1944년에는 프랑스를 수복할 때 앞장서서 파리를 수복할 때는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 군대가 파리를 수복해서 패전국이 전성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들어가고 독일을 분할 점령하는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드골입니다. 항복을 거부하고 철저 항전을 했던 이 드골이 그때 프랑스를 그 치욕의 패전에서 구출해내는 것이죠. 그리하여 지도자로서 수상으로서 이 정부를 이끌다가 프랑스의 정치가 우리 정치처럼 아주 그 치열하고 또는 비열하기도 하고 분열하고 합니다. 그게 실정을 낸 나머지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은퇴해서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회고록을 쓰면서 지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위기가 있으니까 다시 불려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10년 정치를 하다가 1968년에 또 프랑스에서 5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반전, 히피, 반문화, 반체제 운동이 벌어질 때인데 그때 정권을 뒤집어 엎겠다고 학생, 노동자, 야당, 좌파가 들고 일어났을 때 드골은 아주 한때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프랑스군 사령부로 헬리콥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 일시 피신했다가 돌아오고 하는 데서 그러나 국회를 해산해가지고 투표에 붙이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정권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9년에 어떤 국정과제로서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조건을 그래서 이 국민투표에 부결되면 나는 그만두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국민투표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약속대로 퇴임을 해서 고향에서 지내다가 바로 그 다음에 1970년에 죽었습니다. 드골은 죽을 때 자기 국장으로 지내지 말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우들만 불러서 장례식을 조촐하게 지내라고 얘기했습니다. 묘비명에도 샤르르 드골 딱 하나 이름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어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그 표시만 됐습니다. 이 드골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회고록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윈스턴 처칠의 2차 세계대전 회고록입니다. 그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명문입니다. 원래 처칠은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드골의 회고록 또한 결코 문장력에서 처칠에 뒤지지 않는 명문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드골, 처칠 두 사람은 그 위대한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문장력으로 표현되는 정신력, 그리고 지능, 역사적 통찰력, 그 다음에 그것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골은 문장이 아주 짧게 씁니다. 짧게 쓰는데 드골이 남긴 정치에 관한 명언이 많은데 대부분 다 짤막짤막합니다. 프랑스를 2번 구한 나폴레옹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이 샤를 드골의 촌철살인 또는 촌철활인이죠. 짧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수도 있고 짧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수도 있습니다. 촌철활인 같은 말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자폭탄을 갖지 않는 나라는 진정으로 독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건 한국에서는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개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사람들보다 개를 더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개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위대한 사람들 없이는 위대한 성취도 없다. 사람들은 위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위대해질 수 있다. 나는 정치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반박한 말인데
클레망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수상으로 전쟁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클레망소는 위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두 가지 말이 유명합니다. 하나는 젊었을 때 좌파가 아닌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도 좌파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골빈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는데,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다. 이것을 드골은 바꿔가지고, 드골은 군인 출신입니다. 정치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드골의 한 유명한 말이, 프랑스는 전투에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아주 지지 않았다. 드골은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구별했습니다. 애국자와 민족주의자를 구별했습니다. 어떻게 구별했냐? 애국심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인 마음이고, 민족주의란 이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선하는 마음이다.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앞서야지 이민족을 미워하는 사람이 앞서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드골의 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제일 자주 인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하여 무슨 행세를 한다. 선거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를 얻어서 당선된 다음에는 진짜 주인 행사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말한 것도 믿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으면 놀란다. 거짓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냥 믿어주면 깜짝 놀란다는 뜻입니다. 침묵만큼 권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은 없다. 침묵은 강자의 광휘이고 약자의 피난처이다. 지도자가 될수록 말을 아끼라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은 혼자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다. 고독한 결단이라는 뜻이겠죠. 나쁜 방법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방법이 그게 틀려도 나중에 고치면 되는데 심사숙고하다가 타이밍 다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방법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 드골은 농담도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에서는 조국이나 유권자들을 배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럴 경우 유권자들을 배신할 것이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국익을 최고로 챙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드골만큼 명언을 많이 남긴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이 사람도 아주 단순 명쾌하죠. 항상 유머가 있습니다. 성공적 거짓말쟁이가 될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없다. 무슨 뜻이냐? 거짓말을 하려면 항상 거짓말을 잘하려면 항상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그걸 잊어먹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다가는 상호 모순 때문에 들통이 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국민을 굳게 믿는다. 진실을 알려주면 어떤 국가적 위기를 만나도 국민들을 믿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국민들에게 진실된 사실을 전하는 일이다. 이 정치 지도자한테 꼭 필요한 충고인 것 같습니다. 국민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 국민들한테 진실을 전해주어야 그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진실을 전해주려고 하는 지도자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올바른 판단하시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국민들한테 진실을 전해주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홍보, 선전, 인터뷰, 기자회견, 강연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기분이 나쁘다. 이게 나의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일 하면 행복해진다는 뜻인데 너무나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좋은 일을 하라. 그럼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더골이나 링컨이나 이 정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국민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진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았던 대정치인의 정치에 대한 아주 촌철살인적인, 촌철활인적인 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